일본에서는 어제 발생한 대형 토사 붕괴 사고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비까지 내리면서 매몰된 주민 구조 작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토사 무너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구조대는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토사 재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1년에 약 1,500건의 토사 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토사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은 약 68만 개 구역에 이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거의 대부분 토사 재해 지역이라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갑자기 토사가 붕괴되어 주택을 덮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제 발생한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1일 0시 55분경 야마가타현 스루오카시에 있는 마을 뒤편의 산이 무너져 내리는 토사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북동쪽 산의 경사면이 폭 100m 이상, 높이 20에서 30m의 범위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주택 10여 채가 토사에 휘말렸습니다. 무너진 주택에서 8세대 22명이 긴급 피신을 했고 가까운 마을 회관에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토사 잔해에서 일부 주민들을 구출했고 연락이 되지 않은 주민들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야마가타현은 자위대에게 긴급 파견을 요청했고 자위대는 현재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스루오카시의 재해 해저드 맵에서 절벽 붕괴 위험이 있는 토사 재해 경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저드 맵에서 절벽에서 물이 튀어나오거나 자갈이 빠져나오면 바로 절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목되어 있습니다. 현지 주민은 최근 산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사 재해의 여파로 현장 부근의 900여 가구에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까지 내린 폭설이 쌓이면서 대량의 물이 흘러들어간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2월부터 예년의 몇 배나 되는 눈이 내렸고 이 눈이 바로 강수가 되면서 땅으로 침투했습니다. 결국 풍화되어 있던 절벽에 눈이 녹은 물이 대량으로 침투하면서 경사면의 깊은 부분부터 토사가 무너지는 심층 붕괴가 일어났다고 지적합니다. 붕괴된 지층 색깔이 새빨간 것은 풍화되고 있는 바위라고 합니다. 이런 지층은 원래 단단한 암석이었지만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서 풍화 현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 이상 현상으로 12월부터 예년 몇 배의 폭설이 내리면서 토사 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때 제설을 하지 못하면서 많은 눈들이 녹아서 이미 지하와 산으로 대량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월 이후 눈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이런 심층 붕괴에 의한 토사 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벌써 많은 지역에서 이런 토사 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에도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산악의 경사면이 붕괴되는 토사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사면은 폭 30m, 높이 50m의 규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근 주택에는 흘러들어가지 않아서 토사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사들이 인근 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강이 막혔고 인근 마을로 엄청난 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벌써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강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이나시에서는 토사의 철거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산 비탈이 무너지는 사태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사가 가파른 산도 많고 태풍이나 폭우, 지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토사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국토 환경입니다. 토사 재해가 무서운 이유는 일단 발생하면 일순간에 많은 인명피해나 주택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에서 1년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토사 재해에 의한 것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토사 재해는 전조 현상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절벽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절벽에서 소리가 나고 자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조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 주변의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해저드 맵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해저드 맵은 재해 예측도로 일본의 국토교통부나 하위 행정구역에서 발산되며 사진 속에 나온 것과 같이 홍수, 내수, 고조, 화산, 쓰나미 토사재해, 저수지,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과 예상 피해 범위, 긴급 대피 경로, 그리고 소요 시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연재해별 해저드 맵의 작성이 부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현재 정부가 해저드 맵 정보를
접하기 쉬운 형식으로 일원화하고 전자화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해저드 맵을 참고합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8월 27일 이후 계약되는 집은 해저드 맵 첨부를 의무화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이후 막상 입주하고 보니 토사재해 위험이 높은 주택이 밝혀지면서 분쟁이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관련 법령을 고쳐서 부동산 계약의 필수 서류에 수해 방제 지도와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서 기재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집을 거래할 때에는 구매나 임대를 불문하고 반드시 거래하는 집의 위치가 홍수, 침수, 태풍에 의한 해일, 지진에 의한 쓰나미의 피해 예상이 있는지 혹은 과거 피해가 발생된 재난 지역 등 위험도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첨부하는 해저드 맵은 최근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신 업그레이드판의 지도여야 합니다. 이 설명에는 만일의 상황이 있을 경우 위험 지역과 피난할 대피소 등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면 범람이 예상되는 주변의 하천 및 강의 범람 예상 데이터, 지진 및 태풍이 있을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 해안 지역 바닷가 마을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나 태풍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 관한 해일의 예상 지역 등 위험 경로와 대피 지역을 집 계약 시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계약하는 해당 집이 위의 위험 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적혀 있어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위험 지역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도 천재 지변에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인근 피난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에서도 토사재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해 문부과학성은 총 37,374교를 대상으로 한 재해 리스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풍, 호우 등으로 학교 시설이 침수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국의 공립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전국의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약 30%에 해당하는 11,175개교가 침수할 가능성이 있고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침수 상정 구역에 위치한 학교는 7,476개교, 토사재해 경계 구역에 있는 학교는 4,192개교,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학교는 493개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침수 상정 구역 학교 중 1,111곳은 피난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고 2,101곳은 피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나 선생들이 대피 훈련을 해도 재수 없으면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지진, 태풍, 토사재해와 폭설을 모두 다 피할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연재해는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